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8개월째 주주고요. 중간중간에 포인트마다 익절해 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컨트롤하면서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6개월 전에는 거의 매일매일 시즌에 대한 단편을 올리면서 여러분들 만났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즌에 대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커버린 주식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식이기 때문에 네, 고점인 자리에서 주식을 추천한다는 것이 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단편 영상 전혀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재진입도 검토를 해볼 수 있고 신규 진입도 검토해볼 만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쟁이도 아니고, 뭐, 저도 투자자로서, 마켓을 읽고, 밸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시젠이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홀드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더불어 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뭐 저는 차트쟁이는 아닙니다만 차트를 봐야죠. 근데 뭐 일봉 봐서 뭐 합니까?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갑작스럽게 훅 하고 빠졌죠. 예. 뭐 파이저에서 백신 나오는 뉴스 때문에 빠졌는데요. 되게 중요한 자리를 나름 지지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그래 백신 한번 나오면 요 정도쯤 빠질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라인대에서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 여기서 팔기에 대한 파는 포지션을 취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홀드하고 있었는데 다만 비중을 좀 줄여놨었던 거는 있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뭐 제가 추가적으로 시젠을 추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어, 시즌 비중이 뭐 50%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25%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저점 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늘릴까 하는 데서 22만 5천 원 정도 라인에서는 지금 일단 한 3% 정도 일단 테스트 차 증량을 해본 상태고요. 아, 앞으로 조정 여부나 시간 여부에 따라서는 천천히 추매를 해서 맥시멈 40%까지 올릴 생각을 보유 비중의 40%까지 올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정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하는 종류도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돌아서 올라가는 종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게 가격적 메리트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해도 상승하는 바로 전 단계 정도에 들어가는 것도 스마트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틀 동안 약 3%의 추매 정도만 추가로 했습니다. 자, 시즌에 대해서는 자, 뭐 1쿼터 실적 잘 나왔었고요. 2쿼터 실적 잘 나왔었고요. 3쿼터 실적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정확한 숫자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쿼터 실적이 뭐 이만큼 좋아졌다. 2쿼터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다. 3쿼터 실적이 한 이만큼 좋아졌다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주가가 올라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2쿼터 실적 때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네요. 이런 건 상당히 불합리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매를 해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겠고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생각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밸류,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밸류, 그 밸류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우린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죠. 근데 이 밸류를 뒤흔들 만한 이상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메이저 플레이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염가에 뺏어 오려고 하는 작전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작년 2019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이 PCR 검사에 대한 마켓 밸류는 4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4 빌리언 달러니까 40억 불이죠. 예. 근데 갑자기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면서 시즌의 매출이 급증했죠. 그러면 과연 2019년에 예상했었던 이 4 빌리언이라는 이 마켓 사이즈가 PCR 검사의 마켓 사이즈가 몇 배나 늘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몇 배나 늘어났을까요, 마켓 사이즈가? 마켓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10배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40 빌리언 정도라고 저는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2019년 이때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PCR 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4 빌리언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거는 다분히 기껏해야 암 진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감안된 계산,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계산된 마켓 사이즈일 걸로 봅니다. 하지만 2020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코비드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말도 안 되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 PCR 진단이라는 것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두 다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2019년 기준으로 PCR 검사의 마켓 사이즈를, 전 세계 마켓 사이즈를 4 빌리언으로 계산했었던 전문가들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10배 마켓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초급등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떤 일이냐? 어떤 회사가 어떤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혼자 잘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뻥 하고 터져서 그 마켓이 10배 신장할 때 주가는 초급등합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시제는 이미 초급등을 했죠. 네, 초급등을 했죠. 이미 사실 10배를 올랐습니다. 마켓이 10배 올랐을 때 과연 이 시젠이 주가 10배 오른 걸로 충분하느냐? 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죠. 예, 이때는 너무 저평가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글쎄,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적정 평가와 그 다음에 마켓에서 느끼는 감성적인 평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켓이 10배 오른다 그랬으니까 자 좋아, 주가가 10배 올랐잖니? 그럼 된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고점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심리적인 거고요. 이 영역이 상당히 저평가 영역, 가능성을 좀 배제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치면은 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주가 대비 2배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정도로 봐야 되겠죠? 49만 9천 원 정도겠네요. 49만 9천 원 정도가 적절한 레벨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뭐 오를지 아닐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대비 2배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에서 그만큼의 가치를 주느냐 마느냐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저는 아직도 충분하게 밸류를 평가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배까지 가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임팩트가 와야 되고 내년도에도 시장이
당연히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텐데, 왜냐하면은 전 세계 국가의 원수들, 그 다음에 WHO 등등의 시스템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비축 물량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즌의 공장은 계속 365일 풀 캐파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도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암진단 시장까지도 같이 간다면 더 올라가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성적인 부분 때문에 상승의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이죠.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예상하고 있으시겠지만 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어,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예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뭐 무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무슨 바이오 계통의 제약회사 뭐 인수권도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재료가 나올 때쯤에 맞춰서 아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60%에 달한다 그러죠. 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이익을 달성해서 이거 세금 다 내겠습니까? 예? 이걸 다 세금으로 내겠어요? 절대 안 냅니다. 예.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재투자가 일어납니다. 이 재투자의 방향이 시젠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방향이 될 겁니다. 이 재투자. 시젠이 벌어들인 이익률 60%의 엄청난 이익을 세금으로 절대 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12월 이내에 분명히 어떤 종류의 돈 쓸 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 분명히 한 번 더 미래를 향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나 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행위입니다. 예,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예,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돼요. 주가가 처방단 뜻은 아니고요.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됩니다. 시즌이 여기에서 안주를 하고 진단 키트만 한다라면은 아마 주가는 횡보할 겁니다. 무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잠깐 뜰 수 있겠지만 시젠이라는 회사가 막대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그거를 국가의 세금으로 내지 아니하고 국가의 세금을 내면 그건 진짜 큰일이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젠을 팔아야 됩니다. 천 사장님이 천종윤 사장님께서 회장님인가요? 네. 만약에 그 영업이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다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 자리에 스테이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젠 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젠이 그 많은 수익금을 분명히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아, 미래를 위한 쪽으로 재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젠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젠의 천종윤 대표께서 영업이익 60%, 이익률 60%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올해 수익금을 만약에 뭐 재단 같은 거 공공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뭐 거기 뭐 이사진들의 뭐 자식들 앉혀놓고요. 뭐 이상한 꼼수 막 만약에 부릴 사람이라 그런다 치면 이것도 주식 팔아야 돼요. 네,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요. 재단을 만들어서 자식들 여기다 이사진으로 앉혀놓고 뭐 이상한 이쪽에다가 뭐 이익을 전가하는 식의 이런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린 주식을 팔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천종윤 대표가 그럴 사람이 아니고 과감하게 재투자를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곳에다가 재투자를 하느냐, 이 재투자에 대한 다음 퀀텀 점프를 위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크기에 따라서는 얘가 정말 재평가를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 나겠죠. 우리는 항상 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합니다. 주가가 어느 포지션에 있든 간에 지금 오를까? 내릴까? 예를 들어서 VI를 딱 터치해 갖고 이렇게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다 치더라도요. 10% 상승해서 우리는 항상 결정을 내립니다. 얘가 더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올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셀이고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사는 바이일 겁니다. 바이 앤 홀드일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시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60%의 이익률을 자랑하는 시젠이 벌어들인 엄청난 이 이익금을 이 천종윤 대표가 세금으로 다 내버릴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재단, 공공재단을 만들어서 자식들 거기에다가 앉혀놓고서는 무사안위로 살아갈 방법, 대대손손 그냥 잘 풀치라고 살아갈 방법을 강구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의료 시스템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 재투자를 할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이 점을 판단하시고 지금 이 가격이 매력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연말의 즈음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퀀텀 점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 투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회사의 오너 인간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도 팩트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이 말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납득이 갈 만한가 아닌가 하는 걸 보고 아마 제 채널에 대한 것도 평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요. 시젠 딱 고점에서 물린 분도 계시고 저점에서 사서 즐기고 있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반납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엄청나게 벌어들인 그 수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천종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저에서 나오는 백신 뉴스나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나오겠죠. 곧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뉴스도 나오면 또 한 번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률 60%의 엄청난 수익을 거둔 시젠의 그 막대한 돈을 천종윤 대표가 어떤 식으로 쓸 사람인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싫어요 클릭해 주시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